형, 미끄러워. 잡아! 잡아! 갑자기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쌍둥이의 리어카를 툭 쳤습니다. 리어카 안에 있던 폐지들은 전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재벌 회장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이들이 위험해. 회장은 그날 사고 현장에서 쌍둥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니? 그 순간 회장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회장은 소년이 들고 있던 토끼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이 인형을 어디서 났지? 과연 그 인형은 무슨 사연을 담고 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굵고 무거운 눈송이들이 쉴 새 없이 내려앉았어요. 재개발 구역 한복판이었습니다. 부서진 건물들 사이로 두 아이가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10살 쌍둥이 형제 강민우와 강민석이었습니다. 철커덩. 수레바퀴가 돌에 걸렸어요. 민우가 손잡이를 꽉 잡고 힘을 줬습니다. 뒤에서 민석이가 밀었어요. 으응. 수레가 겨우 넘어갔습니다. 수레 안에는 폐지와 고철 조각들이 담겨 있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겨우 2kg. 형아. 민석이가 불렀습니다. 왜? 엄마 언제 와?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늘만 벌써 5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아직도 기다렸습니다.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같은 거짓말을 오늘도 5번 했어요.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 건지 믿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죠. 눈이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철버. 민석이가 물웅덩이를 밟았어요. 신발 밑창 구멍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석이가 다리를 절었어요. 민석아, 잠깐만. 민우가 수레를 세웠습니다. 쪼그리고 앉았어요. 신발 벗어. 괜찮아, 형아. 벗으라니까. 민우가 동생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젖은 양말도 함께요. 민석이의 발이 새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아파? 조금. 민우는 자기 손으로 동생의 발을 감쌌습니다. 호.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손바닥으로 비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다시 양말을 신겼어요. 젖은 양말이었지만 안 신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형아 손은? 형아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민우의 손도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은 더 거세졌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민석이는 가슴에 뭔가를 꼭 안고 있었어요. 빨간 귀가 달린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인형이었지만 민석이는 늘 품에 안고 다녔죠. 형아. 응? 이거 엄마 냄새 나는 것 같아. 민석이가 인형을 코에 갖다 댔어요. 사실 인형에선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어 때가 타고 눈에 젖어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 엄마 냄새 나지? 응. 민석이가 인형을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30분을 더 걸었어요. 고물상 컨테이너가 보였습니다. 철컥. 민우가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왔니? 얼마나 추웠어. 박성철 아저씨가 전기난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애들아, 손 씻고 이리 와. 정미경 아주머니가 불렀습니다. 40살의 그녀는 작은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하지만 민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라면 한 개를 둘로 쪼갰다는 걸요. 스프도 반만 넣었더군요. 오늘은 반찬이 없어서 그냥 라면만 먹자. 정미경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란 한 판도, 김치 한 포기도요. 괜찮아요, 아줌마.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더 해줘야 하는데. 정미경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박성철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요즘 고물값이 너무 떨어졌거든요. 번 돈으로는 내 식구가 먹고 살기 빠듯했습니다. 후루룩 라면을 먹었어요.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밤 9시가 넘었어요. 민우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 삽을 들었어요. 형아, 뭐해? 민석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눈 치워야지. 컨테이너 지붕 위로 눈이 한 뼘 넘게 쌓여 있었어요. 무게를 못 이겨 지붕이 찌그러질 것 같았습니다. 푹! 삽이 눈을 퍼냈어요. 나도 도와줄게. 민석이도 작은 삽을 들었습니다. 두 아이는 밤 12시가 넘도록 눈을 치웠어요. 박성철 부부는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곤에 지쳐 일찍 잠든 거였죠. 푹! 푹! 민우의 손이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장갑도 없이 삽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감각도 점점 사라졌어요. 형아.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왜? 춥다. 민석이는 토끼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참아. 민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민우 자신도 한계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더 이상 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자 민서가. 두 아이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기난로는 꺼져 있었습니다. 전기세를 아껴야 했으니까요. 민우는 동생과 함께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얇은 이불 한 장이었지만 둘이 붙어 있으니 조금은 따뜻했습니다. 형아, 응? 엄마 오면 따뜻할까? 민석이가 토끼 인형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물었어요. 그럼, 엄마 오면 엄청 따뜻해. 언제 와? 곧.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형이니까요. 형은 울면 안 되니까요. 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양동이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민우가 동생을 꼭 안았어요. 민서가, 응? 형아가 지켜줄게. 정말? 응. 약속해. 민석이가 형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토끼 인형도 함께요. 둘은 그렇게 얇은 이불 속에서 서로를 안고 잠들었어요.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눈이. 하지만 이불 속은 따뜻했어요. 형과 동생이 함께 있으니까요.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눈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눈을 떴어요. 이불 속에서 민석이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토끼 인형을 꼭 안은 채였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어젯밤 치운 자리에 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후,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삽을 들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석이가 나왔습니다. 형아, 벌써 일어났어? 응. 눈 좀 치우고 있었어. 나도 도와줄게. 괜찮아. 너는 안에 있어. 싫어. 나도 할래. 민석이도 작은 삽을 들었어요. 두 아이는 아침 7시까지 눈을 치웠습니다. 박성철이 나왔어요. 애들아, 아침 먹어야지. 네, 아저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미경이 밥을 퍼주고 있었어요. 김치 몇 조각과 된장찌개였습니다.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아침을 먹고 난 뒤였어요. 민우가 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형아, 어디가? 폐지 주우러. 오늘 장 서는 날이거든. 나도 갈래. 너는 집에 있어. 싫어. 나도 갈 거야. 민석이가 토끼 인형을 가슴에 안고 따라왔어요. 민우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둘은 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내려갔어요. 철컥, 철컥. 수레바퀴가 눈길을 굴렀습니다. 조심해, 민석아. 미끄러워. 응. 하지만 길은 정말 미끄러웠어요. 밤사이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빙판이 되어 있었어요. 철뻑. 민우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우와. 몸이 휘청거렸어요. 수레를 꽉 잡았습니다. 형아. 민석이가 소리쳤어요. 그때였습니다. 푸릉.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큰 트럭 한 대가 언덕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비켜. 민우가 소리쳤어요. 두 아이가 수레를 끌고 길 한쪽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트럭도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끽.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트럭이 미끄러지며 다가왔습니다. 수레 뒤쪽에 트럭 범퍼가 스쳤어요. 쾅! 수레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으악! 민석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민석아! 민우가 달려갔습니다. 동생을 감쌌어요. 몸으로 덮었습니다. 쿵! 둘이 함께 눈밭에 굴렀어요. 민우의 팔꿈치가 돌에 부딪혔습니다. 따가웠어요. 피가 났습니다. 수레가 완전히 넘어졌어요. 와르르. 안에 있던 폐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뭔가 빨간 게 굴러나왔어요.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민석이가 넘어지면서 놓친 거였어요. 대구르르. 인형이 눈밭을 굴렀습니다. 길 한가운데로요. 민석이가 일어나려 했어요. 민석아, 괜찮아? 응. 형아는? 형아도 괜찮아. 민우가 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트럭 기사가 내렸어요. 애들아, 다친 데 없니? 미안하다.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괜찮아요. 민우가 말했어요. 기사가 수레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폐지도 주워 담았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조심해서 가거라. 트럭이 떠났습니다. 민석이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토끼는? 토끼? 내 토끼 인형. 어디 갔어?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민우가 눈밭을 뒤졌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토끼. 엄마가 준 거. 민석이가 울먹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릉. 다른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가 멈춰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60대 남자가 내렸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도현 회장이었습니다. 기사님, 뭔가 떨어져 있습니다. 기사가 말했어요. 회장이 눈밭을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귀가 달린 토끼 인형이 보였어요.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저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이 코트를 적셨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해진 토끼 인형. 하지만 빨간 귀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회장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억이 떠올랐어요.
20년 전이었습니다. 아빠, 나 저 토끼 갖고 싶어. 5살 딸이 인형 가게 앞에서 떼를 썼어요. 그래, 아빠가 사줄게. 회장이 인형을 사줬습니다. 딸은 너무 좋아했어요. 매일 안고 다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빠, 토끼 귀가 찢어졌어. 어디 보자. 회장이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왼쪽 귀가 찢어져 있었어요. 아빠가 고쳐줄게. 회장은 재봉틀을 꺼냈습니다. 빨간 천을 찾았어요. 정성스럽게 꿰맸습니다. 와, 빨간 귀다. 딸이 좋아했어요. 이제 눈 속에서도 잘 보이겠다.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귀 안쪽에 작은 쪽지를 넣었어요. 서연아, 아빠는 널 찾을 것이다. 꼭 만약을 대비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만약이 현실이 되었어요. 일주일 뒤 백화점에서 딸이 사라졌습니다. 토끼 인형을 안고 간 채로요. 회장님? 기사의 목소리에 회장이 정신을 차렸어요. 이 인형, 누가 떨어뜨린 거야? 회장이 일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두 아이가 보였어요. 수레를 끌고 서 있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회장이 다가갔어요. 너희들. 민우가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저희 인형이에요. 돌려주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이게 너희 거야? 네. 동생 거예요. 민석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돌아가신 엄마 거란 말이에요. 회장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엄마가 누군데? 모르겠어요. 기억 못 하신대요. 민석이가 울먹였어요. 근데 이거 남겨주셨어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회장이 인형의 빨간 귀를 만졌습니다. 바느질 자국이 느껴졌어요. 기사님. 예, 회장님. 이 아이들 병원에 데려가. 예. 다쳤잖아. 저 형 팔에서 피나고 있어. 민우의 팔꿈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민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희 병원 안 가요. 왜? 돈 없어요. 회장의 가슴이 아팠어요. 돈은 내가 낼게. 싫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신세 안 져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이 민우를 똑바로 봤어요. 민우도 회장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너희 어디 사니?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 회장이 인형을 민석이에게 건넸어요. 이거 정말 소중한 거구나. 네. 엄마가 주신 거예요. 민석이가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회장이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들 신원 확인해. 회장이 작게 속삭였어요. 어디 사는지, 누구랑 사는지 전부 알아내. 알겠습니다. 회장이 다시 아이들을 봤어요. 조심해서 가거라. 네. 민우가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민석이도 따라갔어요. 회장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회사. 하지만 회장의 눈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혹시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혹시 그 아이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뛰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차가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빨간 귀 토끼.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1시간 뒤 회장 사무실이었습니다. 회장이 책상에 앉았어요.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들어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아이들 신원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회장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강민우, 강민서? 10살 쌍둥이 형제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고물상에 거주 중이고요. 부모는? 어머니는 3년 전 사망했습니다. 신원 불명이었고요. 회장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신원 불명? 네. 이름만 강서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류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희미한 증명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이 사진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얼굴이 흐릿했어요. 정확히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껴졌어요. 아버지는요? 기록에 없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고물상 박성철 씨 부부가 키우고 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알았어. 나가봐. 예, 회장님. 비서가 나갔습니다. 딸칵. 문이 닫혔어요. 회장이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아까 그 토끼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인형을 꺼냈어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서연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빨간 귀를 만졌습니다. 바느질 자국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20년 전 내가 꿰맨 귀. 회장의 손이 귀를 쥐었습니다. 천천히 뜯기 시작했어요. 실밥이 풀렸습니다. 빨간 천이 벗겨졌어요. 귀 안쪽이 보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뭔가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 노랗게 바랜 쪽지였어요. 회장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펼쳤습니다. 회장의 글씨가 보였어요. 서연아, 아빠는 널 찾을 것이다. 꼭. 세상이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쿵. 무릎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 딸. 내 서연이. 눈물이 났습니다. 뚝. 쪽지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글씨가 번졌습니다. 살아있었구나. 회장이 쪽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찾았을 텐데. 아빠 찾았을 텐데. 흐느꼈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찾았습니다. 전국을 뒤졌어요. 수백억을 썼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까지 낳고요. 그러다 3년 전에 죽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회장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빠가 못 찾아서, 아빠가 늦어서,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그날이었어요.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5살 서연이가 졸랐어요. 그래, 아빠가 사줄게. 여기서 기다려. 회장이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습니다. 1분도 안 걸렸어요. 하지만 돌아왔을 때 딸이 없었습니다. 토끼 인형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서연아, 서연아. 회장이 백화점을 뒤졌습니다. 경찰을 불렀어요. 수색견을 풀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렸어요.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딸은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요. 내가 한눈판 사이에. 회장이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쿵. 내가 1분만 더 빨리 왔어도. 쿵. 내가 더 조심했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회장이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참았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서실장. 예, 회장님.
유전자 검사 의뢰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아이들하고 나하고. 예. 회장님, 그게 무슨. 묻지 말고 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오늘 당장.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회장이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내 손자들이구나. 차가운 유리가 이마를 식혔어요. 아빠가 늦었어. 너무 늦었어. 밤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또 벽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회장이 인형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아빠가 못 지켜서.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어요.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어. 회장이 생각했어요. 이제 손자들을 지켜야 해. 딸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들은 지킬 수 있었어요. 서연아, 약속할게. 회장이 인형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들은 아빠가 지킬게. 꼭. 새벽이 밝았어요. 회장은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와.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검사 의뢰 완료했습니다. 언제 결과 나와?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3일.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회장님, 얼굴이 안 좋으십니다. 집에 가서 쉬시는 게. 괜찮아.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시게? 고물상. 비서실장이 놀랐어요. 지금요? 응. 애들 보고 싶어서. 회장이 코트를 걸쳤습니다. 차 준비해. 예, 회장님. 30분 뒤였어요. 검은 세단이 고물상 근처에 멈춰섰습니다. 회장이 차에서 내렸어요. 멀리서 고물상이 보였습니다. 낡은 컨테이너였어요. 아침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어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렸어요. 민우가 나왔습니다. 삽을 들고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곧 민석이도 나왔습니다.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형아, 나도 도와줄게. 응. 이쪽 좀 치워줘. 두 아이가 함께 눈을 치웠습니다. 회장이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추운 데서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회장이 생각했어요. 검사 결과만 나오면 그때 데려갈 거야. 따뜻한 집으로. 회장이 차로 돌아갔습니다. 회사로 가. 예, 회장님. 차가 출발했어요. 회장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물상이 점점 멀어졌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곧 갈게. 3일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3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회의도 했습니다. 서류도 결제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아이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추운 컨테이너에서 떠는 모습이요. 빨리. 회장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따르릉. 회장이 화들짝 놀라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어요. 회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게. 비서실장이 말을 멈췄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해. 회장님 친손자 맞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친손자. 회장이 전화기를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쿵. 전화기가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내 손자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서연아.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 아이들. 아빠가 찾았어. 잠시 후였어요. 회장이 코트를 걸쳤습니다. 비서실장. 예, 회장님. 차 준비해. 지금 당장.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고물상.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손자들한테 가야지. 30분 뒤였습니다. 검은 세단이 고물상 앞에 섰어요.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진정해. 회장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천천히 하는 거야. 회장이 녹슨 철문을 밀었어요. 끽.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마당이 보였어요. 고철 더미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었습니다. 회장이 그 길을 따라 걸었어요.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컨테이너 문 앞에 섰어요. 회장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며칠 전에 아이들 만난 사람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성철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 그때 그분. 들어가도 될까요? 예, 들어오세요. 회장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좁았습니다. 내 식구가 사는 공간치고는 너무 좁았어요. 구석에 낡은 이불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자는 거겠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성철이 물었어요. 정미경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저, 아이들과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애들은 지금 학교 갔는데요. 그럼 기다려도 될까요? 박성철과 정미경이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사정이 있으신가 봅니다. 박성철이 말했어요. 예, 중요한 일이라서요. 앉으세요. 회장이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정미경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회장이 손을 저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똑, 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기,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엄마,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박성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폐렴이었습니다. 병원은 돈이 없어서요.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서연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뭐라고 하던가요? 기억을 못 하셨어요. 정미경이 말했습니다. 이름도 집도 가족도요. 그럼 어떻게? 저희가 그냥 돌봤습니다. 박성철이 말을 이었어요. 임신 중이셨거든요.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을 돌봐주셔서, 예. 박성철과 정미경이 놀랐어요. 따님이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강서연이 제 딸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제 손자들입니다. 정미경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머나, 20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찾고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랬군요. 박성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예, 데려가고 싶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따뜻한 집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때였어요.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우와 민석이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회장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아저씨? 민석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왜 또 왔어요? 너희를 보러 왔어.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다가가려다 멈췄어요. 천천히. 놀라게 하면 안 돼. 민우야, 민석아.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어요.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할아버지요? 민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응, 너희 엄마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딸이었어. 민석이가 눈을 깜빡였어요. 그럼 우리가, 너희는 할아버지 손자들이야. 회장이 두 아이를 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검사도 했어. 확실해. 민우가 뒤로 물러섰어요.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토끼 인형 기억나지? 빨간 귀 달린 거. 응. 그거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사준 거야. 회장이 말했어요. 귀 찢어졌을 때 할아버지가 빨간 천으로 꿰맸어. 민석이가 토끼 인형을 꺼냈어요. 빨간 귀를 만졌습니다. 정말요? 응. 그리고 귀 안에 쪽지도 넣었어. 회장이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노랗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이거 봐. 할아버지 글씨야. 민우가 쪽지를 받아들었어요. 읽었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널 찾을 것이다. 꼭 우리 엄마 이름이 강서연이었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찾았어.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응, 진짜 할아버지야. 회장이 두 아이를 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회장이 멈칫했어요. 그게 싫어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가 좋아요. 민우야. 아저씨, 아줌마랑 헤어지기 싫어요. 민석이도 울먹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회장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춥고 좁았지만요. 박성철 부부가 있으니까요. 회장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서두르면 안 돼. 알았어.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억지로 데려가지 않을게. 정말요? 응. 대신 회장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자주 올게. 괜찮지? 민우가 박성철을 봤어요. 박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오세요. 고맙습니다. 회장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일주일에 3번 올게. 3번이나요? 응.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회장이 웃었어요. 같이 밥 먹고 싶어? 민석이가 조금씩 다가왔어요. 진짜 할아버지예요? 응. 진짜야.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이를 똑바로 봤어요. 할아버지가 늦게 찾아서 미안해. 괜찮아요. 민석이가 작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회장이 민석이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요. 민석이가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토끼 인형도 함께요. 민우도 천천히 다가왔어요. 회장이 민우도 안았습니다. 두 손자를 품에 안았어요.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회장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춥지 않게 해줄게. 아이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회장도 느꼈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를요. 박성철과 정미경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미경이 눈물을 닦았어요. 다행이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애들이 가족을 찾아서
박성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이 아이들을 놓아줬습니다. 일어섰어요. 그럼 월요일에 다시 올게. 네.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다 멈췄어요. 박성철을 봤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을 돌봐주시고. 아닙니다. 박성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도 고맙습니다. 애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기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좀 더 있자. 예. 저기 보여. 회장이 컨테이너를 가리켰습니다. 애들 좀 더 보고 싶어.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멈춰 있었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봤어요. 컨테이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거겠죠.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서연아.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이들 참 착하구나.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고마웠어요. 딸이 남긴 선물을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사로 가겠습니다. 예, 회장님. 차가 출발했어요. 회장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데려가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회사에 도착했어요. 회장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비서실장. 예, 회장님. 내일부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일정 다 비워.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손자분들 때문이십니까? 응.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천천히 다가가려고.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다음 날 월요일이었어요. 회장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어디 가시겠습니까? 기사가 물었습니다. 고물상. 회장이 옆자리를 두드렸어요. 여기 봐. 큰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뭐가 들어 있습니까? 저녁 반찬. 회장이 웃었어요. 백화점에서 샀어. 애들 좋아할 것 같아서. 30분 뒤였습니다. 차가 고물상 앞에 섰어요. 회장이 쇼핑백을 들고 내렸습니다. 또각, 또각. 마당을 걸었어요.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박성철의 목소리였어요. 저, 도연입니다. 회장이 대답했어요. 기.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성철이 웃으며 맞았어요. 애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우와 민석이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민석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달려왔어요. 왔어요? 응, 왔어.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민석이를 안았습니다. 숙제하고 있었구나. 네. 근데 어려워요. 할아버지가 도와줄까? 정말요? 민우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래, 민우야. 회장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반찬 좀 샀어. 같이 먹자.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정미경이 받았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아닙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산 거예요. 회장이 웃었어요. 정미경이 반찬을 꺼냈습니다. 불고기, 잡채, 전, 나물들이 나왔어요. 우와.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고기다. 저녁 준비가 시작됐어요. 정미경이 밥을 퍼주고 회장이 반찬을 펼쳤습니다. 좁은 식탁에 5명이 둘러앉았어요. 많이 드세요. 정미경이 말했습니다. 네. 회장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불고기를 집어서 민석이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민석이가 씩씩 웃었어요. 회장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밥을 먹는 동안 회장은 아이들을 계속 봤어요. 먹는 모습, 웃는 모습, 말하는 모습,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서연이 닮았어. 회장이 생각했어요. 눈매가 똑같아. 식사가 끝났어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회장은 아이들 숙제를 봐줬습니다. 이 문제가 뭐예요? 민우가 물었어요. 산수 문제였습니다.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회장이 연필을 들었어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천만에. 회장이 웃었어요. 민석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응?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이었어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엄마. 회장이 민석이를 봤습니다. 엄마는 참 착한 아이였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도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응. 똑같이 생겼어. 회장이 민석이를 안았습니다. 눈이 똑같아. 코도 똑같고. 그럼 엄마도 예뻤겠네요. 민석이가 웃었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 할아버지. 응? 엄마가 보고 싶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보고 싶어요. 회장이 민석이를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보고 싶어.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도 너무 보고 싶어. 민우도 다가왔습니다. 회장을 안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박성철과 정미경이 그 모습을 봤어요. 정미경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회장이 아이들을 놓아줬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무슨 약속이요? 엄마 이야기 많이 해줄게. 회장이 말했어요. 엄마가 어떤 아이였는지, 뭘 좋아했는지. 정말요? 응. 할아버지가 자주 올 테니까. 민석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8시가 됐어요.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구나. 벌써요? 민석이가 아쉬워했어요. 응. 할아버지도 집에 가야지. 회장이 코트를 입었습니다. 수요일에 또 올게. 네.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다 멈췄어요. 박성철을 봤습니다. 혹시? 예. 애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옷이든 책이든 뭐든. 박성철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좀 부탁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박성철과 정미경이 눈을 마주쳤어요. 알겠습니다. 박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회장님,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응.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컨테이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안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서연아.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잘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차가 출발했어요.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천천히 가는 거야. 회장이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그날 밤이었어요.
회장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큰 집이었어요.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거실에 앉았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아까 그 컨테이너가 더 따뜻했어. 회장이 생각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거기엔 웃음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언젠가 애들이 여기 올 수 있을까? 희망이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요. 회장이 소파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손자들의 웃는 얼굴을 보았으니까요. 20년 만에 찾은 가족이니까요.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불씨가 살아났으니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불씨가요. 그렇게 첫 월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수요일도 왔어요. 금요일도 왔습니다. 회장은 약속대로 일주일에 3번씩 고물상을 찾았어요. 아이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숙제를 도와줬어요. 엄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조금씩 천천히요.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처음엔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회장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딸은 못 지켰지만 손자들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회장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내 아이들을 남겨줘서 아빠가 잘 키울게. 약속해.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탐욕이라는 이름의 어둠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약속대로 일주일에 3번씩 고물상을 찾았어요. 아이들과의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민우와 민석이도 이제는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오늘 할아버지 오는 날이지? 응, 금요일이니까.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재개발 현장이었어요. 이연준이 현장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38살의 이연준은 회장의 조카였어요. 재개발 사업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여기 철거는 언제 시작합니까? 현준이 부하 직원에게 물었어요. 다음 주부터입니다. 늦네요. 왜 이렇게 늦어요? 몇 집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현준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보상금 다 줬잖아요. 그게 협상이 안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부릉,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준의 눈이 커졌어요. 저 차, 회장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회장님 차 아닙니까? 부하가 말했어요. 왜 저기 가시는 거지? 현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고물상 앞에 멈춰섰어요. 회장이 내렸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기가 어딘데요? 현준이 물었습니다. 고물상입니다. 철거 대상이고요. 고물상? 현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회장님이 왜 고물상에?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준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삼촌, 저 현준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왜 그래? 회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재개발 현장인데요. 삼촌 차가 보여서요. 아.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고물상에 있어. 고물상요? 왜요?
내 손자들이 있어서 현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자요? 그래. 내 딸이 낳은 아이들이야. 현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손자? 서연 고모가 살아 있었다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현준이 고물상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상속 구도가 바뀌겠는데 현준은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딸이 실종된 뒤로는요. 그래서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자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만 설득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현준이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과장? 예. 저 고물상 주인 불러. 예. 보상금 이야기 좀 해야겠어. 현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1시간 뒤였어요. 박성철이 불려왔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현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보상금 나왔습니다. 이사 준비하세요. 보상금이요? 박성철이 서류를 받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법대로 책정된 겁니다. 하지만 이 돈으론 다른 데 집을 못 구합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현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제발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현준이 일어섰어요. 다음 주까지 나가세요. 안 나가면 강제 철거합니다. 박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법대로 하는 겁니다. 현준이 등을 돌렸어요. 박성철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미경이 남편의 표정을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 박성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 나가래. 뭐라고요? 다음 주까지요. 정미경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어디로 가요? 돈도 없는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이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딸칵. 전기가 나간 거였습니다. 민우가 놀랐어요. 왜 이래? 박성철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기 계량기를 봤어요.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차단했네. 박성철이 중얼거렸어요.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기가 나갔어. 촛불 켜야겠네요. 정미경이 서랍을 뒤졌어요. 촛불 몇 개를 꺼냈습니다. 칙. 성냥불이 켜졌어요.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이 방을 비췄어요. 형아.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무서워. 괜찮아. 민우가 동생을 안았어요. 금방 나올 거야. 하지만 전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요. 추웠어요. 전기난로도 켤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가 토끼 인형을 꼭 안았어요. 엄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회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고물상 전기가 끊겼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어요. 뭐?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랬어? 재개발팀에서 한 것 같습니다. 당장 복구 지시해. 알겠습니다. 회장이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현준에게요. 여보세요? 현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왜 전기를 끊었어? 법적 절차입니다. 삼촌. 현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보상금 주고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전기를 끊어? 이건 사업입니다. 현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혈연도 비켜서야죠. 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 복구 안 하면 너 책임자 자리에서 내려. 삼촌,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감정이 아니야. 경고야. 회장이 전화를 끊었어요. 쿵.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저 녀석이 회장이 코트를 걸쳤어요. 차 준비해. 고물상으로 간다. 30분 뒤였습니다. 회장이 고물상에 도착했어요. 정기는 이미 복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민석이가 달려왔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깜깜했어요. 미안해. 회장이 민석이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늦었어. 미안해. 박성철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계세요. 제가 막을게요. 하지만 제가 다 처리할게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손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회장이 밖으로 나왔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현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시는 건드리지 마. 마지막 경고다. 하지만 현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탐욕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기는 복구됐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정미경이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푸슉. 공기만 나왔어요. 다시 틀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 물이 안 나와요. 박성철이 뛰어왔습니다. 수도꼭지를 확인했어요. 밸브를 봤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또 차단했네. 박성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단 눈을 녹이자. 박성철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양동이에 눈을 담아왔어요. 방 안에 가져와서 녹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민우와 민석이가 도왔어요. 형아, 물 언제 나와? 모르겠어. 민우가 눈을 퍼담았습니다. 손이 빨개졌어요. 시렸습니다. 민우가 손을 입김으로 녹였어요. 1시간 뒤였습니다. 겨우 양동이 하나가 찼어요. 이걸로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해. 정미경이 말했습니다. 물을 아껴 썼어요.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씻는 데 써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정미경이 공중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양동이 2개를 들고요. 물을 받아온 거였어요. 계단을 오르며 신음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양동이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줌마, 제가 들어요. 민우가 달려왔어요. 괜찮아. 내가 어떻게 들어? 저도 힘세요. 민우가 양동이 하나를 들었습니다.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함께 컨테이너까지 날랐어요. 박성철이 화가 났습니다. 재개발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이현준 과장님 계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물 좀 다시 틔워주십시오. 박성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현준이 나왔습니다. 왜 또 왔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도 있는데. 법적 절차 밟으세요. 현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보상금 받고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현준이 비웃었어요. 회장님이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박성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애들은 여기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현준이 등을 돌렸어요. 다음 주까지 나가세요. 박성철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미경이 울고 있었어요. 안 됐어요? 안 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이번엔 수도가 끊겼습니다. 뭐?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복구해. 예, 그리고 생활비 좀 지원하시는 게. 그래, 준비해. 1시간 뒤였어요. 회장이 고물상에 도착했습니다. 수도는 복구되어 있었어요.
회장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박성철이 물었어요. 생활비입니다. 받으세요. 안 됩니다. 박성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가 벌어서 살겠습니다. 이건 돈이 아닙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도움입니다. 가족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받으세요. 회장이 봉투를 밀었어요. 제발 받아주십시오. 박성철과 정미경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철이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박성철이 고물을 팔러 나갔어요. 평소처럼 트럭이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안 오십니까? 그게 출입이 금지됐다고 해서요. 누가요? 재개발팀에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성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생계까지 직접 수레를 끌었습니다. 고물을 싣고 시장까지 갔어요. 왕복 2시간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쉬고 싶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저녁이었어요. 박성철이 절뚝이며 돌아왔습니다. 민우가 봤어요. 아저씨, 다리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여기 앉으세요. 민우가 의자를 가져왔어요. 박성철이 앉았습니다. 민우가 뒤로 돌아갔어요. 박성철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아야,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작은 손이 다리를 눌렀어요. 박성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구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현준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용역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준비하세요. 현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압박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나갈 때까지요. 현준이 비웃었어요. 애들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밀어내세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회장이 현준을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오라고요. 현준이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앉아.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현준이 앉았어요. 현준아. 예. 선 넘지 마라. 회장이 현준을 똑바로 봤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고물상 건드리지 마. 회장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내 손자들이 있는 곳이야. 사업은 사업입니다, 삼촌. 현준이 말했어요. 혈연과 상관없이 상관 있어.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쿵. 내 가족이야. 절대 못 건드려. 삼촌. 다시 한 번만 건드려봐. 회장이 일어섰어요. 그땐 가만 안 둬. 현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현준이 생각했어요.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해. 탐욕이 이성을 잠식했습니다. 현준은 멈추지 않을 거였어요. 회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더 크고 더 거센 폭풍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쿵, 쿵, 쿵.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철이 밖을 내다봤어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20명쯤 됐을까요? 모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박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여기 사람 살아요? 용역 반장이 소리쳤어요. 빨리 나가세요. 쾅, 쾅. 쇠파이프로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요란했어요. 정미경이 겁에 질려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요? 일단
문 열지 마. 박성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우와 민석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용역들을 봤어요. 저 사람들. 민우가 민석이 손을 잡았습니다. 뒤로 가자. 응. 두 아이가 뒤로 숨었어요. 담벼락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빨리 나와요. 용역들이 계속 소리쳤어요. 안 나오면 문 부숴버린다. 박성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끽. 밖으로 나왔어요. 몸으로 문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사 안 갔죠? 용역 반장이 다가왔어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박성철이 말했어요. 제가 변호사 선임할 겁니다. 법? 용역 반장이 비웃었어요. 여기 곧 밀어버릴 건데 무슨 법? 그래도 절차가. 닥쳐요. 용역 반장이 박성철을 밀쳤습니다. 휘청. 박성철이 뒤로 밀렸어요. 안 돼요. 정미경이 뛰어나왔습니다. 남편 앞을 막아섰어요. 제발 그만 괴롭히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릉. 검은 세단이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회장의 차였습니다. 차가 멈춰섰어요. 회장이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용역들이 돌아봤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가 시켰어? 회장이 다가왔어요. 누가 용역을 보냈냐고. 그게. 용역 반장이 말을 더듬었어요. 회장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 하지만 안 나가? 회장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 부를까? 용역 반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철수한다. 용역들이 우르르 나갔어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박성철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십니까? 예. 덕분에. 죄송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조카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담벼락 뒤에서 민우와 민석이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너희 학교 안 갔어? 갔다 왔어요. 민석이가 떨고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이를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회장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너 지금 용역 보냈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삼촌, 그게. 다시는 건드리지 마.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내 마지막 경고야.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 잠들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쉭. 페인트를 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컨테이너 벽에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빨간 페인트로요. 여긴 곧 사라질 곳. 크고 붉은 글씨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민석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벽을 봤습니다. 빨간 글씨가 보였어요. 으악. 민석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아, 형아. 민우가 뛰어나왔어요. 박성철과 정미경도 나왔습니다. 이게. 박성철이 벽을 봤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무해. 민석이가 울었어요. 왜 이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괜찮아. 민우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지우면 돼. 하지만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자. 정미경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 뒤 경찰이 왔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렵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저었어요. CCTV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여기 그런 거 없습니다. 경찰이 돌아갔어요.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벽을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회장이 이를 갈았어요. 현준이, 내가 한 거지? 회장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
예, 회장님. 현준이 당장 불러. 지금요? 지금 당장? 1시간 뒤였습니다. 현준이 회장 사무실로 왔어요. 부르셨습니까? 앉아.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 같았어요. 현준이 앉았습니다. 너 어젯밤에 뭐 했어? 잤습니다. 거짓말 마. 회장이 책상을 쳤어요. 쿵. 컨테이너에 페인트 칠한 거 내 짓이지? 증거 있습니까? 현준이 비웃었어요. 할아버지, 사업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현준의 멱살을 잡았어요. 내 손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어. 그럼 데려오시면 되잖습니까? 현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고물상 비우면 끝나는 일입니다. 이 자식이. 회장이 현준을 밀쳤어요. 쿵. 현준이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너 사람이 아니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 때문에 혈육도 괴롭히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회사 키우느라 딸은 잃어버리시고 전 할아버지처럼 되기 싫습니다. 현준이 등을 돌렸어요. 돈을 포기하고 후회하긴 싫거든요. 회장이 주먹을 떨었습니다. 나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가. 내 앞에서 사라져. 현준이 밖으로 나갔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저렇게 키웠나?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아.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빠가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았어요. 이제 직접 나서야 한다는 걸요. 손자들을 지키려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회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비서실장. 예, 회장님. 고물상 근처에 컨테이너 사무실 하나 설치해. 예, 거기에요? 응. 내가 거기서 일할 거야. 비서실장이 놀랐어요. 회장님이 직접 거기 계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손자들 곁에 있어야지. 하지만 본사 일정이 다 취소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모든 일정 비워. 이틀 뒤였어요. 고물상 옆에 깨끗한 컨테이너가 세워졌습니다. 임시 사무실이었어요. 회장이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와 민석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여기 있어요? 너희 지키려고.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 민석이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천만에. 회장이 민석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본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회장님이 고물상에 계신다고요? 예. 임시 사무실 차리셨습니다. 대체 왜? 임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현준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거기 계신다고? 예. 컨테이너 사무실 차리셨습니다. 부하가 보고했어요. 현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재개발 사업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회장이 불참했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건강 문제로 휴식 중이십니다. 현준이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현준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매일 임시 사무실에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면 일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놀아줬어요.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폭풍 전에 고요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장이 본사로 갔어요.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현준도 있었어요.
오늘 안건은 재개발 사업입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현준 과장을 총괄 책임자에서 해임합니다. 뭐라고요? 현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적 감정 아닙니까? 아니,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사업 윤리 위반이야. 무슨 용역동원, 불법 전기 차단, 수도 차단.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증거 다 있어. 현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 찬성하시는 분?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임원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이현준 과장, 재개발 사업에서 해임.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현준이 주먹을 쥐었어요. 이를 갈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현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날 오후였습니다. 회장이 임시 사무실에 있었어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와 민석이는 컨테이너 앞에서 놀고 있었어요. 부릉.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준의 차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현준이 내렸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때문에 중얼거리며 걸어왔어요. 고물상 앞에 섰습니다. 박성철이 나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당신들 때문이야. 현준이 소리쳤어요. 다들 피해보는 거 몰라요? 저희가 뭘? 빨리 나가요. 현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 나가면 민우와 민석이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뛰어왔어요. 아저씨는 누구예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현준이 아이들을 봤어요. 결국 너희 때문이야. 예. 할아버지가 너희만 챙기잖아. 현준이 소리쳤어요. 다 너희 때문이라고. 민우가 민석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현준이 비웃었어요. 태어난 게 잘못이지. 쾅! 임시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회장이 뛰쳐나왔어요. 뭐 하는 거야? 현준이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이 달려왔어요. 현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퍽! 현준이 비틀거렸어요. 내 손자 앞에서 그런 소리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저 다시는. 닥쳐. 회장이 현준의 멱살을 잡았어요. 내가 돈 때문에 잃은 건 가족이야. 하지만 회사 나가. 회장이 현준을 밀쳤어요. 당장 사표 내. 예. 안 내면 내가 잘라. 회장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선택해. 현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차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부릉. 차가 출발했어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회장이 아이들에게 돌아섰어요. 괜찮니? 네. 민우가 대답했어요. 민석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무서웠어요.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민석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말요? 응.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회장이 민우도 안았어요. 아무도 너희 못 건드려. 약속해. 박성철과 정미경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평화로울 겁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제가 다 정리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미경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이 따뜻했어요. 5명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회장도 함께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민석이가 반찬을 떠주었어요. 고맙구나. 회장이 웃었어요. 오늘 참 맛있다. 맨날 똑같은 반찬인데요. 그래도 맛있어. 회장이 말했어요. 너희랑 먹으니까. 밥을 다 먹었어요.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회장이 접시를 닦았어요. 민우가 물을 받아줬습니다. 민석이가 행주로 닦았어요.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요. 밤이 깊었어요. 회장이 임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컨테이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해냈어. 내 아이들 지켰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기뻤어요. 마침내 가족을 지켰으니까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어요. 회장의 마음도 아이들의 집도요.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봄이 올 거예요. 따뜻한 봄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추운 겨울, 따뜻한 봄, 뜨거운 여름, 선선한 가을. 그리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어요. 고물상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낡은 컨테이너는 없었어요. 대신 예쁜 벽돌집이 서 있었습니다. 연한 노란색 벽돌로 지은 따뜻한 집이었어요. 대문 옆에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서연 재단. 1층은 박성철이 운영하는 철물점이었어요. 2층은 가족이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박성철과 정미경의 방, 민우와 민석이의 방, 그리고 회장의 방이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글지글.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계란 프라이를 굽고 있었어요. 아, 또 타겠네. 할아버지, 또 태웠어요? 민석이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탄 것도 맛있어요. 민우가 책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우와, 대단한데.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덕분이에요. 민석이도 그림을 펼쳤습니다. 저도 미술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노란 집 앞에 5명이 손잡고 웃는 그림이었어요.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구나. 박성철과 정미경도 올라왔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5명이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가게 이야기,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설거지는 회장과 아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 접시 주세요. 여기. 셋이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다 끝났다? 할아버지, 밖에 눈 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 나가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우와, 눈사람 만들어요. 3사람이 눈을 뭉쳤습니다. 대굴대굴. 눈사람이 완성됐어요. 회장이 아이들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요. 이제 춥지 않구나. 1년 전에는 추위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을 즐기고 있었어요. 따뜻한 집이 있으니까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난로 옆에 빨간 귀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회장이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아, 보고 있니? 내 아이들 잘 크고 있어. 민석이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엄마 이야기해줘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너희만큼 착한 아이였어. 항상 웃었어. 엄마도 이 인형 좋아했어요? 그럼 매일 안고 다녔어. 회장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준 선물이야. 이 인형도 사랑도. 민석이가 인형을 만졌어요. 엄마 고마워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구나, 서연아. 밤이 깊었어요.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회장은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박성철이 나왔어요. 아직 안 주무세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도 고맙습니다. 애들이 웃어요. 저도 감사해요. 제 딸을 돌봐주셔서. 두 사람이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회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박성철이 잡았습니다. 가족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계란을 구웠습니다. 이번엔 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민석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네. 배고파요. 자, 먹어. 맛있어요. 할아버지 실력 늘었어요. 민우도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우리 행복하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민석이가 웃었어요. 회장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해냈어. 내 아이들 지켰어. 난로 옆 토끼 인형이 햇빛에 빛났습니다. 빨간 귀가 반짝였어요.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따뜻한 봄으로 끝났습니다. 빨간 귀 토끼 인형이 이어준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보다 사랑이 더 진할 때가 있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더 소중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